오늘 영상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풍수식물,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식물을 키우시나요? 어떤 식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식물 종류에 따라 집안에 큰 재물운을 가져다 주는 식물이 있고, 또 어떤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나쁘게 해서 집안을 망하게 하거나 아픈 사람이 생기게 하기도 합니다. 풍수에서 식물은 오행 중 목에 해당하며 강한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풍수에 좋은 식물을 집에서 키우면 집안을 흥하게 하고 집안 사람들을 치유하는 긍정적인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아무 식물이나 키우면 안 될 것 같지요? 식물 풍수가 있는지 몰랐는데 집안에 무엇이든 조심해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풍수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운들이 모여서 큰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수를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작은 운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집안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식물 풍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풍수의 나쁜 식물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재물운과 연관 있는 식물 풍수, 집에서 어떤 식물을 키우는 것이 재물운을 가져다 주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물운 높여주는 식물 첫 번째, 금전수. 풍수에서는 잎이 뾰족한 식물보다는 둥글둥글한 식물이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전수 잎은 엽전의 모양을 닮아서 돈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꽃말은 부귀와 재물, 번영을 의미할 정도로 재물과 관련이 아주 깊은 식물입니다. 햇빛이 많지 않아도 되고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키우기 쉽고 전자파 차단과 가습 효과까지 일석이조의 식물입니다. 금전수에 꽃이 피면 향기도 정말 좋습니다.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키우면 꽃도 볼 수 있는데 금전수에 꽃이 피면 집안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금전수와 비슷하게 염좌라는 식물도 풍수에 좋습니다. 동글동글한 동전 모양의 잎이 많이 달려 있는데 생명력도 강해서 잘 자라기 때문에 집안에 두면 가족들의 건강에도 좋은 식물로 보고 있습니다. 재물운 높여주는 식물 두 번째, 몬스테라. 몬스테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잎의 모양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몬스테라는 금전운을 가진 식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부적으로 사용될 만큼 행운을 상징하는 식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선물도 많이 하는 식물입니다. 현관과 거실에 두면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재물운 높여주는 식물 세 번째, 여인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인초는 잎이 넓고 끝이 둥근 식물로 길게 뻗은 멋진 수영과 공기정화 능력으로 집안에서 많이 키웁니다. 또한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풍수상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풍수에서는 식물의 집안의 사람보다 키가 커지면 주인의 기운을 누르고 자기가 집안의 주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사람보다 키가 크지 않도록 키우셔야 하며 키가 크게 뻗은 줄기는 가지치기나 분갈이 등을 해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재물운 높여주는 식물 네 번째, 고무나무. 고무나무는 잎이 둥글고 반짝반짝 윤기를 가진 좋은 기운을 내뿜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직사광선을 계속 받으면 잎이 타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무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로 집안의 음기를 없애고 양기를 북돋아주는 식물입니다. 다만 키우실 때 잎에 먼지가 내려앉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풍수상 좋지 않기 때문에 잎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잘 닦아주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재물운 높여주는 식물 다섯 번째, 난초. 앞에서 풍수상 잎이 뾰족한 식물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난초만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옛날 명문가치고 난초를 키우지 않은 집은 없었지요. 지조, 덕성, 고고함 같은 우아함을 담고 있는 식물이고 명예와 부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내려온 재물운과 더불어 집안의 운을 높여주는 식물입니다. 난초는 키우기 어려운 식물이고 기운도 의외로 강하기 때문에 집안에는 한 개 혹은
2개 정도만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키우는 난초에 꽃이 피면 아주 좋은 길조라고 합니다. 풍수에 좋은 재물운 높여주는 식물을 알아보았습니다. 식물이라고 다 풍수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집안에 두면 기운을 빼앗아가서 집안 식구들의 앞길을 막는다든지 건강을 나빠지게 하는 식물들도 있는데요. 풍수상 좋지 않은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 첫 번째, 넝쿨식물. 다른 나무의 줄기를 타고 빙빙 돌며 성장하는 넝쿨식물이나 난간을 타고 올라가는 덩굴식물은 집안의 길을 왜곡시키고 또 꼬이게 합니다. 옛 선조들은 이를 흉물이라고 할 정도로 기운이 좋지 않으며 집안에 음기를 가득 채워 금전운뿐만 아니라 집안과 자손의 대대손손길을 막는다고 합니다. 공중에 매달아 놓아서 화분 줄기가 아래로 자라거나 바닥을 향해 축 처져서 자라는 식물도 풍수상 좋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위로 힘차게 솟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는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 두 번째, 선인장. 앞서서 풍수상 좋은 식물은 잎이 둥글둥글한 모양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선인장은 이와 가장 반대되는 식물입니다. 선인장처럼 가시가 뾰족하게 달린 식물은 가족의 화합이 깨져서 다툼이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은밀하게 긴장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하여서 정서에 해롭습니다. 스투키 같은 식물도 잎이 뾰족하기 때문에 풍수에 좋지 않습니다.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 세 번째, 행운목. 행운목은 이름 그대로 집안에 행운을 불러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선물도 많이 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행운목이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이라니 의아하실 겁니다. 행운목은 풍수상으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행운목은 나무 줄기 윗단이 잘려나간 상태로 키우게 되는데요. 풍수상 이는 절단된 기운을 의미하며 운을 모아나가야 하는 풍수에 맞지 않습니다. 개업 선물로 행운목과 함께 개운죽도 많이 선물하는데요. 개운죽 역시 윗단이 잘려나가 있기 때문에 풍수상 좋지 않습니다. 행운목과 개운죽 모두 사업이 절단나는 기운을 발산합니다.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 네 번째, 죽은 식물. 최근 인테리어를 위해 드라이플라워를 장식하거나 또는 식당 등에서 커다란 조화나무를 인테리어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풍수에서 이런 죽은 식물은 죽은 기운이라 매우 흉하게 보고 있습니다. 풍수상 집안의 식물이 시들면 운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드라이플라워나 조화는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 다섯 번째, 사람보다 키가 큰 식물. 앞서 집안의 식물이 사람보다 키가 크면 집안 사람의 기를 누르고 기운을 모두 빼앗아 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집안에서는 가장 키가 큰 사람을 기준으로 더 큰 식물은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재물운을 높여주는 풍수식물과 집안의 운을 망하게 하는 풍수에 좋지 않은 식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물운 높여주는 식물. 첫 번째, 금전수. 두 번째, 몬스테라. 세 번째, 여인초. 네 번째, 고무나무. 다섯 번째, 난초.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 첫 번째, 덩쿨식물. 두 번째, 선인장. 세 번째, 행운목. 네 번째, 죽은 식물. 다섯 번째, 사람보다 키가 큰 식물.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한결같이 좋은 운을 모으는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셔서 부자 되는 좋은 운을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